분사를 공부해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장 구조 파악을 못한다. 둘째, 동사의 쓰임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귀찮아도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법 지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ing, pp형, 형용사, 감정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동사적 성질을 고려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할 분사, 동사적 성질을 보유한 분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로 가지고 만들었고 형용사적 성질보다는 동사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능동태와 수동태, 동사의 형식 이런 걸 구분하듯이 능수동 구조를 똑같이 가집니다. 자, 그리고 동사를 부정할 때 우리가 not을 사용하듯이 분사의 부정도 not을 동사 원형의 ing 앞에 붙이거나 pp 앞쪽에 붙입니다. 행위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수식하는 명사이거나 분사구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주절보다 이전 시제에 대한 표현인 having pp인 완료 분사가 있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준동사 파트에서 배우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중에서 기출문제에 가장 특징 있게 나오는 건 완료 부정사고요. 완료 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낚시 포인트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완료 분사가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형용사로 완전히 변화된 분사를 제외하고는 분사는 동사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동사로 만든 동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의 능수동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의 ing를 쓰고요. 수동일 때는 원래 앞쪽에 수동태와 마찬가지로 being이 붙는데요. being을 주로 생략하고 pp를 씁니다.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having 플러스 pp인데 현재 완료가 아니라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완료되었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 시제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랑은 달라요. 자, 그래서 완료 시제 분사로 쓰일 때 having pp는 능동인데 많은 친구들이 얘를 수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having been pp 보이시죠? 이때 been 같은 경우 bene이 들어가야 수동인데요. 자, 여기 bene을 포함해서 having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사실 pp만 그냥 씁니다. 그래서 having pp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출제됐을 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나왔을 때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끝났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사에 따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를 우리가 뒤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동사는 크게 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동사와 타동사 로 나눠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 자동사는요. 능동과 진행을 둘 다 의미를 합니다. 사실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사의 pp는 수동이 아닌 완료를 나타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수동태를 의미하는 분사 자리에 자동사의 pp는 절대 올 수 없다. 자, 옆에다가 쓰고 넘어갈게요. 수동을 의미하는 분사 자리에 자동사의 pp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자동사의 pp가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지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주격 보어 자리나 목적격 보어 자리인 경우, 그리고 우리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쓰이는 분사구 자리 있죠. 자, 여기 자리에 pp는 100% 수동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pp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자리에 pp는 수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형용사로 완전히 변화한 감정 분사나 아니면 그 외의 형용사인 분사를 제외하고는 그러하다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는요,
능동의 의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사실 능동과 진행을 둘 다 나타낼 수는 있으나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걸 단순화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가 문제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정말 단순화시켜서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이야 라고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타동사의 pp는 당연히 수동을 나타내겠죠.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인데요. 자동사의 pp가 완료의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leaves 사이에 fallen이라는 분사가 들어가 있죠. 이 분사는 지금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fallen은 원래 자동사인 fall, fell, fallen에서 파생되어 있는 pp이고요. 얘가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분 표제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all는 뭘 의미한다? 완료를 의미하면서 하나의 형용사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된다. 자,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people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때 for 뒤에 people이 명사거든요. 그러면 이때 retired는 people을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retired 하면 자, 은퇴가 완료된 사람들이니까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기에 retiring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은퇴 예정자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ing와 pp는 수동용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치에 따른 현재 분사 ing와 pp의 차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식이치에 따른 현재 분사 ing와 pp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얘가 동사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한마디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식하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수식하는 명사가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어적 해석으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동사의 활용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명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주격 보호 자리에 있다면 주어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다면 목적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며 분사구 자리에 있다면 이때는 특별하게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절에, 그쵸?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 즉 주절의 주어가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전치 수식을 하는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분사로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이나 완료를 나타내는데 앞서 말했듯이 자동사의 pp는 수동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완료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타동사의 pp는 이렇게 수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라는 이유가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동사는 분사로 쓰일 때 형식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형식이라는 건 1형식과 5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1형식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도 얘가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 한 단어인 분사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crying baby 어떤 의미랑 똑같죠? 울고 있는 아가니까 a baby is crying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crying의 한 단어 1형식 자동사로 이렇게 baby를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2형식도 마찬가지죠. 2형식에도 여기 뭐가 붙어요? 주격보호도 붙죠? 자, 그래서 1형식 완전 자동사를 제외하고 뒤에 뭔가 붙어서 덩어리로 쓰여야 되는 아이는 이렇게 현재 분사일 때 명사 앞에 절대 쓰일 수가 없겠죠?
자, 명사 후치 수식 분사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단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붙을 수 있죠. 자, a cat 하고 나서 sleep이 뒤로 간 이유는 이 sleep 뒤에 on the sofa라는 장소 전치사구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 cat sleeping on the sofa. 자, 소파 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수동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PP 뒤쪽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동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뒤에 아무리 많은 게 붙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 girl 끊어주시고 playing the piano. 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 이렇게 길게 하나의 구가 수식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며 이때 playing과 걸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된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뒤에서 또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얘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a broken vase. 이때 broken은 수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체로는 형용사로도 존재합니다. 고장난, 부서진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 by, 탐을 딱 붙여서 쓰이면 수동의 의미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탐에 의해서 깨어진 꽃병, 수동의 의미를 극대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Our customers using our product are said to be satisfied with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are said를 표시해 주시면 동사 앞에 있는 customers가 주어가 되고 여기 사이에 ing가 붙은 아이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자, 고객들이 사용하다 우리의 제품을 이렇게 능동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said 뒤에 to be satisfied with 볼게요. 여기에 satisfied PP가 붙었죠. 여러분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시 누가 되죠? 이 앞에 있는 customers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atisfy 얘 어디서 왔어요? 감정분사에서 왔죠? 자, 이 감정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with가 있는 거 보이시죠? 뭐뭐에 만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고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ed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tham은 누굴 가리키죠? 맞아요. 앞에 있는 우리의 제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의 분사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동사적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능동의 구조를 갖춘 using이 쓰였고요. 하나는 이렇게 satisfied, 감정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형용사로 완전히 변화됐으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ed로 수식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attend the workshop. 우리는 워크숍에 참여를 할 건데요.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워크숍 자체는 스케줄이 짜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scheduled 해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수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대체 분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서요. 분사 문제 이렇게 출제되어 해서 몇 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기출문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토익은 이런 유형이 안 나오죠. 이런 유형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편입, 탭스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밑줄호를 찾기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문장 구조를 아셔야 돼요. 주어가 nations고 그 다음에 여기 also experience 삼시 타동사죠. 동사의 밑줄이 있을 땐 반드시 수태, 시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엔 nations's s 붙었죠? 이렇게 수일치 확인해 주시고요. 삼식 타동사로 뒤에 the immigration이라는 목적어까지 잘 취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자리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여기 자리는 100% 수식어근데 얘가 앞에 있는 nation은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affect라는 동사는 우리가 동사 파트에서 어디서 봤습니까? 삼형식 완전 타동사에서 봤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분사 자리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네. 그럼 affect라는 삼형식 타동사니까 affect라는 애는 삼형식 타동사니까 여기 ing가 이렇게 오게 되면 능동이구나. 진행으로 보지 말자 그랬어요. 능동이구나. 그럼 능동이면 형식을 완전히 만들어줘야 되죠. 형용사화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ffected 다음에 by terrorism. 여러분 테러리즘에 의해서 라는 표현이 나왔죠? 테러리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어도 없죠. 여기 자리에 affected가 돼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풀 때 어떻게 얘기했죠? 여기는 분사 자리입니다. 분사의 ing는 능동이죠. 능동이라면 affect라는 삼형식 타동사는 맞습니다.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목적어가 없이 by 플러스 행위자, 수동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ed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사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자기가 분사를 공부해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장 구조 파악을 못한다. 둘째, 동사의 쓰임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귀찮아도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